어르신분들 연골판 파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술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본정형외과의 대표원장 임승빈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거는 여기 대퇴골, 허벅지뼈랑 정강이뼈,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뼈랑 뼈 사이 무릎 관절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구조물이고요. 흔히 얘기해서 스폰지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형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을 때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판이고요. 내측의 연골판 하나가 있고 외측의 연골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약간 초승달 내지는 반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헷갈리는 게 연골과 연골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모형에서 보면은 연골은 여기 하늘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뼈의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뼈를 보호해주는 게 연골이고요. 그리고 연골판은 뼈랑 뼈 사이에 독립적으로 있는 구조물이고, 이거는 이제 뼈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양쪽 뼈를 다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스펀지 같은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연골이랑 연골판이랑 둘 다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MRI라는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 젊은 사람들은 다쳐서 파열되고요, 어르신들은 달코달코해서 헤어지듯이 파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아의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반월상 연골판이 초승달 모양이 아니라 완전한 반원 형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연골판이 없어야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치거나 하지 않아도 걷다가 또는 무릎을 구부리거나 운이 나쁜 상황에서 그냥 저절로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예외적인 상황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무릎이 다쳐서 파열될 때는 단순히 그냥 무릎을 부딪혀서 파열되는 게 아니라 무릎이 꺾이거나 아니면 뭐 무릎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처럼 주로 이제 회전 변형 또는 이제 굴곡 손상 같은 경우에 뼈의 연골판이 눌린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터지듯이 파열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MRI를 찍어야지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를 안 찍고 연골판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MRI는 수십만 원 하는 비싼 검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골판 파열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일단 임상 증상을 통해서 연골판 파열이 의심되는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MRI를 찍어서 실제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검진으로는 의사에 따라서 이제 조금 고유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급성 파열의 경우에는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심하게 붓고 그거를 바늘로 뽑아봤을 때 피가 좀 많이 나온다, 이러면 연골판 파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늘을 만약에 찔러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MRI를 찍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골판이 있는 관절 라인을 손으로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찍으려고 하는 이유도요, 연골판 파열 때 꼭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인데요. 흔히들 연골판 파열의 경우에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 저절로 붓는 것과 다르게 연골판 파열은 파열이 되고 나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연골판 구조물 자체가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다쳐서 연골판 파열이 됐을 때 실제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일부 위치가 관절 캡슐이랑 붙어 있어서 그래도 혈액 공급이 잘 되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파열 자체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조심스럽게 비수술적으로 자연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고령 환자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종이가 찢어지듯이 연골판이 파열된 게 아니라 닳고 하다가 헤어지듯이 점점 얇아지고 손상되는 파열이 많기 때문입니다. 닳고한 걸 꼬맨다고 해서 닳는 게 더 이제 중단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술을 해서 사람 손으로 기구를 관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런저런 조작을 가해놓고 나면은 당장은 통증 조직이 좀 제거되니까 통증이 좋아진 것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수술할 때 생긴 흉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퇴행성 관절염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저도 진료실에서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MRI를 찍고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래도 계속 아프다고 병원에 왔을 때 검진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술이 퇴행성 관절염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경우를 좀 종종 이제 보고, 이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고령층 환자분들의 연골판 파열의 경우에는 정말 수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걸 조금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술은 거의 대부분은 요즘 관절 내시경이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무릎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환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환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이 아니라 내시경 시술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도 마취를 통해서 하는 엄연한 수술이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구멍을 몇 개 뚫어서 기구를 통해서 하는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의 부담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기구를 조작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해야지 결과가 좋은 수술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골판 자체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는 저절로 붓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연골판 파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관절 캡슐에 붙어있는 연골판 파열의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통증 경감을 목표로 한 경구 약물 복용, 물리치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주사치료와 같은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연령층이 좀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관절이 닳고닳고하면서 연골판이 파열되기 때문에 치료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권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좀 늦추고 관절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통증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연골 주사를 가장 권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이었습니다.